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2부 오수진입니다. 미중 무역전쟁과 환율 급등 여파에 국내 증시가 연일 출렁이고 있습니다. 매도세를 일관하는 외국인 탓에 국내 증시는 당분간 조정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글로벌 무역 갈등 이슈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섭니다. 주식시장에서 연일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는 외국인들이 달러 매입을 멈추지 않으면서 환율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1124원 20전으로 마감하며 지난해 10월 30일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심리적 방어선으로 여겨지던 1120원대를 손쉽게 돌파한 것인데요. 달러 강세와 보호무역 이슈로 인해 증시 투자 심리는 위축됐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앞서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중국도 미국과 동일한 규모의 관세 인상을 방침해 똑같이 2단계에 걸쳐 발효할 것이라고 맞대응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EU의 보복 관세에 대한 재보복으로 중국의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유럽산 자동차에 20% 추가 관세를 고려한다고 다시 발표했습니다. 중국계 지분 25% 이상인 기업의 미국 정보기술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언하며 증시는 크게 위축되는 모양새였습니다. 미국이 중국, EU, 북미 자유무역협정 국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무역 마찰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으로 국내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부품 업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정보기술 산업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은 한국 IT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 중 중간재 비중이 80% 달하는 구조상 중국의 대미 수출이 악화될 경우 한국의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무역전쟁에 따른 증시 조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7월까지는 증시 향배를 지켜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무역전쟁 이슈가 펀더멘털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연구원은 과거 신흥국 증시가 조정을 경험한 주요 위기 시 나타난 양상을 현 시점에 적용해보면 경험적 바닥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형성될 공산이 높다며 이 이슈가 시스템 자체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반등을 염두에 둘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오네어 2부 출발합니다. 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전장 동향 점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오네어 2부 김효미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미입니다. 네, 먼저 오전 구간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나흘째 후퇴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에 또다시 하락하며 지수가 2300선까지 근접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800선으로 내려가며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 개인이 1203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00억 원, 589억 원에 팔아치우며 연일 지수 하락을 주도하곤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비금속 광물과 은행, 건설업이 강세를 띈 반면 섬유의복, 화학, 전기가스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며 46,400원에 거래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소폭 반등했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나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네이버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LG화학이 급락한 가운데 포스코와 현대차, LG생활건강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전 중 2.41포인트 떨어져 807.79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이 25억 원, 외국인이 82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기관이 95억 원어치를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유지하곤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HLB, 셀트리온 제약 등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펄어비스, 포스코 캠텍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오전 구간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전장 가장 눈에 띄는 특징주 준비했습니다. 6가지 종목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는 V원택입니다. V원택이 2차 전지 산업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에 따르면 V원택은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검사 장비 업체로서 이 전방 산업 확대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올해 신규 사업인 2차 전지 검사 장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6억 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전기차용 배터리인 중대형 2차 전지 검사 시스템 수주 성과 기대감도 높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현재 국내에서 2차 전지 검사 시스템은 V원택이 유일하게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조립 공장에서 없던 장비가 새로 추가되기 때문에 전방 산업 확대에 따른 수혜를 크게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V원택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4.23% 상승했습니다. 1,350원 오른 33,3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미국 바이언젠세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소식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콜옵션 행사로 바이오젠의 지분율이 현재 5.4%에서 약 50%까지 늘어나며 본격적인 공동 경영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사회 역시 양사동수로 구성되며 약 3개월 후인 9월 28일 이전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5%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 중심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합작사로 설립됐습니다. 바이오젠은 바이오의약품 사업 경험이 부족했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해온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6% 상승했습니다. 8,000원 오른 41,7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포스코캠텍입니다. 포스코캠텍이 올해 최대 이익을 달성할 것이라는 이 증권사 분석에 힘입어 오늘 장 초반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연구원은 포스코캠텍은 철강 관련 사업과 또 2차 전지 음극재 사업 등 사업 기반이 다변화됐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차 전지 사업과 침산 코크스 사업은 앞으로 높은 수요 증가가 힘입어 본업보다 이익 기여도가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계속해서 올해 매출은 1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1,200억 원에 달하면서 연간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음극재 수요가 지속해서 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도 꾸준한 매출 증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포스코캠텍의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3.04% 상승했습니다. 주당 1,300원 올랐고요. 44,00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특징주는 톱필드입니다. 톱필드가 혈우병 치료제 개발업체 인수 소식에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톱필드는 혈우병 치료제 넥스바이오 개발업체인 넥스바이오 지분을 60% 인수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넥스바이오는 순수 국내 기술로 혈우병 A 치료제 제8인자를 개발한 신약 개발업체입니다. 양사 협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약 7조 원에 달하는 혈우병 치료제 시장에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규 혈액병 시장인 중국, 인도, 동남아, 중남미 등 개발 도상국을 우선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문동군 톱필드 대표는 넥스바이오 지분을 인수해서 톱필드가 본격적으로 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천연물 바이오 사업과 함께 핵심 사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톱필드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5.31% 하락하며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주당 165원 빠졌고요. 2,94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특징주는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이 4거래일 연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계에서는 제이준 코스메틱이 양적인 면과 진적인 면 동시에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연구원은 회사의 사업 부문이 현재 사드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는 단계에 있고 또 지난해 2분기 급싱한 부진 대비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회사가 새로 출시한 신제품은 피부에 자극성이 덜한 제품이 인기인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저자극 라인으로 구성된 상품이라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기초 색조 라인을 포함하는 제품 다변화 전략도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이 마스크팩 단일 상품 기업에서 종합 화장품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긍정적인 분석이라는 평가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제이준 코스메틱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3.95% 상승하며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50원 올랐고요. 22,3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진에어입니다. 오늘 오후 들어온 소식으로 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위법 이사 재직과 관련한 진에어 면허 취소 결정을 뒤로 미루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진에어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오전장까지 강세를 보이던 진에어가 다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김정열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오늘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 방안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한 진에어의 청문 절차를 진행한 후 면허 취소 등 최종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청문 절차 진행과 행정처분 결정에는 통상 2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1,700명 이상의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 보장과 또 한진일과의 적폐 규제를 두고 국토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진에어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수 변동 없이 보합권에 있습니다. 2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전장 지수 흐름과 함께 특징주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양장 지수 흐름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장 초반 빨간불 켜며 시작했습니다. 9시 반을 기점으로 하락 전환에 오전 내내 하락 흐름 이어갔는데요. 12시 기점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57% 상승했습니다. 2427.34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빨간불 켜며 출발했으나 이내 하락 전환에 12시까지 기점으로 상승 전환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재 지수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지수 1.09% 상승했습니다. 819.02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장지수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남북이 북한 일부 도로 현대화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관련주 상승했는데요. 오늘 비금속 광물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8%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업이 상승함에 따라서 관련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시멘트가 높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27.22% 상승했습니다. 13,450원 올랐고요. 6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동양 보겠습니다. 동양 우선주입니다. 12.22% 상승했습니다. 1,160원 올랐고요. 1,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남북 경협주죠. 성신양해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99% 상승했습니다. 1,050원 올랐고요. 1,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석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6% 상승했습니다. 11,000원 올랐고요. 17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세아시멘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6.32% 상승했습니다. 8,500원 올랐고요. 14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산업입니다. 6.77% 상승했습니다. 8,500원 올랐고요. 13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5.37% 오른 쌍용양회입니다. 1,450원 올랐고요. 28,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 2.87%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광토건이 15.07% 상승했습니다. 2,750원 올랐고요. 2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C엔지니어링입니다. 13.57% 상승했습니다. 285원 올랐고요. 2,39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은행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의 은행주들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영향받아 상승했는데요. 오늘 우리 은행업종들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2.49% 상승했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은행이 3.47% 상승했습니다. 500원 올랐고요. 16,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주은행이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91% 상승했고요. 1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업은행입니다. 0.98% 상승했고요. 1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기가스 업종이 좋지 못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82% 하락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도시가스가 3.21% 떨어졌습니다. 1,500원 하락했고요. 45,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입니다. 1.55% 떨어졌습니다. 500원 하락했고요. 3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성에너지가 0.51% 떨어졌습니다. 30원 하락했고요. 5,8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학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4%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보락업종이 7%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LG그룹과 관련된 종목이었는데요. 오늘은 좋지 못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5원 떨어졌고요. 3,4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광페인트입니다. 3.51% 떨어졌습니다. 300원 하락했고요. 8,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모신소재입니다. 2.3% 떨어졌습니다. 2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률 높은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송 서비스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3%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CJ 합병 소식이 있었던 CJ 오쇼핑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8.5% 상승했습니다. 21,900원 올랐고요. 27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통신방송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3% 올랐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홈쇼핑 역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전파기지국이 5.47% 상승했습니다. 2,79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전자금융이 3.08% 상승했습니다. 1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좋은 흐름 이어진 만큼 하락률 높은 업종들이 많이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통신장비가 0.91%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콘입니다. 15% 하락했습니다. 1,650원 떨어졌고요. 9,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톱필드입니다. 7% 낙폭 보여줬습니다. 2,8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이목재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0.3% 떨어졌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무림SP가 보이고 있습니다. 0.16% 떨어졌고요. 3,0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양재지 살펴보겠습니다. 0.17% 하락했고요. 2,9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업종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개인과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에 나섰습니다. 개인이 159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68억 원, 그리고 기관이 39억 원 저가 매도에 나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이 홀로 1,0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998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데요. 509억 원, 그리고 501억 원 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시장 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있는데요. 2,995계약 그리고 1,792계약 물량 내놓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만이 홀로 4,895계약 강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구간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우리 시장 흐름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 공시 있는 종목, 뉴스 있는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시 시간 김효미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데코애니는 최대 주주가 키위 미디어 그룹에서 스타캠프 2025로 변경됐다고 29일 공시했습니다. 변경 후 최대 주주의 소유 주식수는 495만 주입니다.
네, 이어서 STX 엔진입니다. STX 엔진은 29일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STX 엔진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회의 보유 주식 공동매각 거래가 종결됨에 따라 제10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의거해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 종결됐다고 29일 공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AT테크놀로지입니다. AT테크놀로지는 한국 PM지제제약 주식 약 110만 주를 66억 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29일 공시했습니다. 취득 후 소유 주식 수는 약 243만 주이며 회사 측은 사업 다각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ESV입니다. ESV는 최대 주주 코디엠이 보유한 자사 주식 약 987만 주를 잼텍앤 컴퍼니에 양도하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공시했습니다. 주식 양수도 대금은 150억 원이며 변경 예정일은 오는 8월 6일입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데코엔이 전일 대비 5.58% 하락했습니다. 65원 빠진 1,1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STX 엔진입니다. STX 엔진 4.46% 상승했습니다. 450원 올랐고요. 1,5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AT테크놀로지입니다. 전일 대비 6.09% 하락했습니다. 주당 530원 빠졌고요. 8,17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ESV 보겠습니다. 1.41% 하락했습니다. 15원 빠진 1,0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코디엠은 보유 중인 ESV 주식 약 987만 주를 잼텍앤 컴퍼니에 150억 원에 양도하기로 했다고 29일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확보가 목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바이오 기업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에 따라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약 922만 주를 양도한다고 29일 공시했습니다. 양도 금액은 약 2조 원이며 양도 후 회사의 소유 주식 수는 약 1,034만 주로 줄어들게 됩니다. 회사 측은 양도 금액은 2018년 1분기 말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 거래 금액은 오는 9월 28일 주식 양수도를 전제로 양사 간 합작 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행사 계약인 7,486억 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실제 주식 양도일에 따라 행사 가격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메디톡스 보겠습니다. 메디톡스는 자기 주식 1,784주를 약 13억 원에 처분하기로 했다고 29일 공시했습니다. 처분 예정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며 회사 측은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와 또 계약 조건에 따른 자기 주식 교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KC 코트렐 보겠습니다. 기계 제조업체인 코스피 상장사 KT 코트렐이 한국 남동발전으로부터 삼천포 비회 처리 정전 분급기 설치 조건부 구매 건을 수주했다고 또 29일 공시했습니다. 공사 금액은 105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6.25%입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봅니다. 네, 먼저 코디엠 보겠습니다. 코디엠 전일 대비 3.73% 하락하며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50원 빠진 1,29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2.08% 상승했습니다. 8,500원 오른 41만 7,5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메디톡스 보겠습니다. 0.63% 하락했습니다. 주당 4,900원 빠졌고요. 76만 6,9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KC 코트렐 보겠습니다. KC 코트렐 전일 대비 0.73% 하락했습니다. 주당 30원 빠졌고요. 4,100원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 호가가 진행됩니다.
현재 시간 오후 3시 2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로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하락이나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마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현재 맥쿼리 인프라가 보이고 있습니다. 1.01% 상승했습니다. 90원 올랐고요. 8,96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한입니다. 10% 상승했습니다. 69원 올랐고요. 752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미글로벌입니다. 5.14% 상승했습니다. 550원 올랐고요. 11,25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키움증권입니다. 4.33% 상승했습니다. 4,500원 올랐고요. 108,5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이노텍입니다. 2.85% 상승했습니다. 4,000원 올랐고요. 144,5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CJ입니다. 4.03% 상승했고요. 5,500원 올랐습니다. 142,0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입니다. 2.69% 상승했습니다. 3,000원 올랐고요. 114,5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1.89% 상승했습니다. 500원 올랐고요. 27,0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산해강이 3.1% 높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85원 올랐고요. 2,825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우딘 퓨처스입니다. 5.02% 상승했습니다. 1,250원에 50원 올랐고요. 26,15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이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3.55% 상승했습니다. 3,800원 올랐고요. 11만 9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든퍼시픽입니다. 10.28% 상승했습니다. 550원 올랐고요. 5,9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좋은 소식이 있었던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3.48% 상승했습니다. 3,900원 올랐고요. 11만 5,9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스입니다. 7.38% 상승했습니다. 340원 올랐고요. 4,95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휴비츠입니다. 0.37% 상승했습니다. 50원 올랐고요. 13,5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이로메드입니다. 4.13% 상승했습니다. 23만 7천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장 동시효과 살펴봤습니다. 네, 2018년 6월 29일 금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 업종별 흐름 또 수급 흐름 어떻게 흘러갔고 또 어떻게 마감했는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2분기 국내 시장 전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시작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현재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분기 15조 6천억 원보다 감소한 15조 3천억 원입니다. 일부에선 14조 7천억 원까지 하락한다는 우려도 존재하는데요. IM 부문 부진함과 반도체 부분에서의 견조함 사이에서 얼마만큼 선방할지가 관건입니다. 2분기 실적이 줄어들더라도 3분기 디스플레이 부문의 실적 개선,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로 3분기 실적은 17조 원 중반으로 양호할 전망이라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여타 업종 전체 2분기 실적은 1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증권과 기계, 건설, 면세점 등의 2분기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데요.
NH투자증권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발효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전까지 관망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7월 6일 관세부가 이전 빅딜 예상도 존재하나 발효 이후 7월 중 협상 진전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이어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효 이후 바텀업 관점에서 지수 바닥권 향성이 예상된다며 2분기 실적 프리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낙폭 과대 및 실적주 접근도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마쳤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0.51% 상승했습니다. 11.87포인트 상승한 2326.13포인트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0.99% 상승했습니다. 8포인트 오른 818.2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코스피 시장은 장중 2,300 밑으로 내려가게 했지만 오후 들어서 낙폭이 만회된 모습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감 구간 지수 흐름도 수급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오늘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였습니다. 441억 원 그리고 1,510억 원 동반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외국인이 홀로 1,651억 원 사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이 홀로 1,069억 원을 매도하며 장을 마감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38억 원 그리고 434억 원 동반 매수하며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강한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개인이 2,629계약 그리고 외국인이 3,217계약 네,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며 장을 마감했고요. 기관이 홀로 5,986계약 사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마감 구간 수급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종별 흐름은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업종 중에서도 상승폭 높았던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가 많이 포진해 있는 비금속 광물과 건설업 등이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며 마감했습니다. 비금속 광물이 5.17% 상승했습니다. 건설업은 3.08% 상승하며 마감했고요. 미국발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 은행주 역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2.01%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그 외 운수창고와 철강금속, 의료정밀이 1%대 후반으로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했고요. 기계가 1.29%, 종이목재가 1%대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락폭 높은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섬유회복이 0.9%대 하락폭 보여주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화학업종이 0.31% 하락했고요. 음식료업이 0.09%, 운수장비가 0.08%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폭 높은 업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서비스가 7%로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통신방송이 5.91% 상승했고요. 오늘 비금속 코스닥에서도 역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3.14% 상승했고요. 건설과 출판 매체, 유통업 등이 2%대 후반으로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인터넷과 운송업이 2%대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락폭 높았던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장비가 0.95% 하락하며 마감했고요. 음식료 담배가 0.86%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종이목재와 의료정밀, 기타 제조가 0.4%, 0.2%대 하락하며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끝으로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가장 큰 상승폭 보여준 종목은 세원 셀론텍입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요. 1,100원 오른 4,78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시멘트입니다. 26.61%라는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주당 13,050원 올랐고요. 62,100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남광토건입니다. 15.62%의 상승 보여줬습니다. 2,850원 올랐고요. 21,100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계속해서 SC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네, 주당 325원 올랐습니다. 15.48% 상승했고요. 2,425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피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던 종목 한창입니다.
9.23% 하락했고요. 네, 205원 빠졌습니다. 2,015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락입니다. 3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9.21%의 낙폭 보여줬습니다. 주당 340원 빠졌고요. 3,350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계속해서 새우글로벌 보겠습니다. 새우글로벌은 8.76% 하락하며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주당 170원 하락했습니다. 1,770원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승폭 높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상승폭 보여줬던 종목 바른손입니다. 네, 전일 대비 17.54% 상승했습니다. 485원 오른 3,250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계속해서 예림당입니다. 예림당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17.15% 상승했습니다. 주당 2,050원 올랐고요. 14,0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던 종목 삼본정밀전자입니다. 27.7%의 낙폭 보여줬고요. 7,700원 떨어졌습니다. 주당 7,700원 떨어졌고요. 21,1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칩셋 미디어입니다. 15.42% 하락했습니다. 주당 1,550원 떨어진 8,500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 마감 동향을 끝으로 증시운에어 2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